이 추세선을 만들어 놓으면 매매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트레이딩 할 때 언제 추세선 그리면서 매매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주기만TV입니다. 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거를 쓰셨어요. 사람들의 눈높이만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댓글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저는 각 기업들의 주식 담당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업들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면은 그 주식 담당자는 이 질문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 어느 만큼 아는가, 딱 그 아는 만큼만 알려줍니다. 그 이상은 절대 안 알려주죠. 회사에 악재나 호재가 있을 때 전화를 해도 내가 아는 지식 수준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이 보는 거래량, 이평선, 캔들 이런 거지만 이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종목을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단순이평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지수이평을 쓰고, 나는 일봉을 주로 보고 매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일봉은 쳐다보지도 않고 월봉만 딱 보고, 나는 차트를 먼저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재무제표나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이렇게 자기 지식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차트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 화면 속에 누군가는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같은 종목이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누가 이길까요? 정확한 분석을 한 사람이 이기겠죠. 차트 매매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차트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롯이 내 눈으로 찾아야 되죠. 그래서 차트를 좀 더 잘 보려고 수식도 만들어 보고 지표 공부도 하고, 또 새로운 지표도 만들어서 차트에 올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지표로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추세와 파동입니다. 주식에서 추세는 주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승 추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 옆으로 가는 것들은 횡보죠. 우리가 이 추세를 알려면은 추세선들을 한 번씩 그려봐야 돼요. 추세선 긋는 요령은 고점은 고점끼리, 저점은 저점끼리, 여기 됐네요.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이렇게 이제 추세선을 그리면서 패턴들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봉이나 분봉에서는 이런 추세선들을 자주 그려봅니다. 그러면 이제 파동은 뭘까요? 파동은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인데, 일봉이나 분봉에서 이런 파동이나 추세를 이렇게 좀 자주 그리는데, 일봉에서 그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추세나 파동을 잡아내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곳에 보면 틱이라고 있습니다. 틱 차트는 한 번씩 다 눌러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틱 차트를 열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쓱 보고, 에이 이거 뭐야 하고 그냥 바로 분봉 올려버리시죠. 근데 이 틱 차트를 조금만 제가 수정을 해 볼게요. 저는 항상 차트를 띄워놓기 때문에 그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아래쪽에 있는 것은 30틱 차트입니다. 그 다음 위는 120, 위에는 480. 분봉과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이게 지금 30틱 차트인데 저는 지금 이걸 자동 추세선을 지금 띄워놓은 거거든요. 내가 굳이 작도를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지지저항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잘 맞춥니다. 분차트에서는 헤드앤숄더 이런 모양들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물론 이런 파동도 못 찾아내겠죠. 1파, 3파, 5파 이런 파동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30틱은 그러면 어느 때 써야 될까요? 주도주들, 굉장히 강한 종목들, 트레이딩 할 때, 스캘퍼 이런 분들이 보실 때는 매매 타이밍들이 되게 잘 나와요. 아침에 이제 우원개발을 매매를 하면 동영상을 찍었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더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걸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30틱으로 보시게 되면 진입 타점이 되게 잘 보입니다. 자, 30틱은 캔들을 지그재그 차트로 하시고 양봉, 음봉의 색깔은 동일하게, 그냥 우리는 지금 봉을 볼 게 아니라 이 파동하고 이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환 비율은 1 정도로 해놓으시는 게 딱 좋고요. 다음은 이제 좀 더 큰 그림 120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파동이 되게 잘 보이죠. 이 고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잡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 120틱을 켜놓으셨다면은 여기하고 이어지는 이 고점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잡았다라고 했을 때 정확한 매도 타임을 잘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는 이 각도가 아니라 이 각도 정도로 그려져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일반 분차트에서는 이런 데를 매도 타이밍으로 못 잡아요. 여기하고 추세선이 이미 쭉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쭉 이 추세선이 이어져 있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매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매수가 아니라.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돌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추세선이 이미 그려져 있으면 여기에서 진입을 하면 안 되는 자리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추세선 지울게요. 자, 장기를 25로 했죠. 아까 그 30틱에서는 여기 30으로 해놨었고, 이 봉수를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전부 다 넣어봤는데 30틱에서는 이 봉 개수가 30개가 딱 맞고요. 이걸 만약에 10개 정도로 해놓으면은 추세선이 너무 많아져요. 네, 많아지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매매하는데 더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0틱에서는 봉수를 한 25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딱 좋고요. 다 검증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봉수로 갖다가 해주시면 되고, 저는 25가 딱 맞았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고점 잘 잡아내죠. 분봉 매매만 하게 되면은 이 추세선을 그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친단 말이죠. 이 120T까지는 데이 트레이딩에 필요한 거고, 지금 여기는 일봉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지지저항을 잡을 때 쓰는 건데 480이나 960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자, 일단 480V 한번 볼까요? 일봉보다는 30분봉 정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9월 1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게 30분봉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480틱을 이제 열어놨고요. 자, 이렇게 지금 띄워놓고 봤을 때, 자, 이곳에서는 추세선 긋기가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추세선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미. 자, 요것도 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그려져 있는 추세선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차트에 그리는 추세선보다 더 정확합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이 추세선은 이 봉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어져서 쭉 그어져 있던 겁니다. 이미 그려져 있었어요. 여기하고 여기도 이어져서 쭉 그려져 있었고, 우리가 분봉에서는 고점을 못 잡더라도 이 틱봉을 보게 되면은 고점들을 잡아낼 수가 있죠. 해외 선물에서는 또 이런 기법도 있어요. 고점과 저점을 하나의 마디를 이어놓고 이 저점에서 딱 이 중간 값으로 이런 캔들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하고 딱 중간으로 이 선을 하나 쫙 그립니다. 그려놓고 여기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시 다 지우고, 지지 저항, 즉 매수 매도, 이 정도면은 매수 매도의 근거가 될 만한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봐도 웬만한 분봉들을 매매보다 훨씬 더 파동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30틱인가 120틱인가 해서 이 부분 나왔었죠. 이 저항 라인 딱 그려주잖아요. 이 라인도 지금 이미 그려져 있던 라인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분봉을 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여기에서 이 추세선 돌파가 나왔어요. 그 다음 눌림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그럼 진입을 하면은 일단 목표가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아, 상단 추세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마지막 목표가 난 여기를 잡겠다. 이런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480틱 같은 경우 전환 비율을
컬러를 제가 이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원 비율을 3 정도로 하게 되면 이 파동을 보기 위해서 전원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좋은 전원 비율을 만드시면 돼요. 이걸 1로 낮추시게 되면 좀 디테일해지겠죠. 이 480틱을 쓸 경우에는 전원 비율을 5 정도로 해놓는 게 큰 파동을 갖다가 보기에는 이게 좀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돌파 매매를 한번 노려본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나중에 지나간 차트 가지고 무슨 이런 설명을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지나간 차트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 추세선들은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선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내일이라도 당장 한번 띄워놔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조그마하게 띄워놓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분봉을 중요시 여기니까 분봉 매매를 하다가 견눈질을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혹시 내가 매수하려는 자리 위에 어떤 저항이나 지지가 있나. 이 매수 매도를 할 때 좀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틱 차트를 보게 되면은 분 차트에서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언제 여기다 뭐 작동하고 있겠습니까?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띄워 놓고 있으면은 딱 봐도 그냥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는구나. 한눈에 그냥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매수나 매도를 할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가겠죠. 조그마하게 띄워 놓으시고 매매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안 보이는 파동들이 잘 보이게 되니까 도움 되실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추세선 그리면 돼요. 이곳이 보시는 차트처럼 어떤 수렴 모양이 만들어지네? 이럴 때는 이제 차트를 약간 키워가지고 어떤 패턴이 나왔나 이렇게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추세선을 만들어 놓으면 매매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트레이딩 할 때 언제 추세선 그리면서 매매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분차트에서 추세선을 긋는 것보다 틱차트에 있는 추세선이 잘 맞는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차트와 틱차트의 차이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구독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